자, 각도에 따른 다양한 골반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자, 이거는 약간 대각선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살짝 있고, 자, 여기가 다리, 골반, 요 정도의 모습의 어떤 인체 옆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자, 요 정도의 인체 모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 꼬운 다리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로우 앵글에서, 자, 요런 모습의 인체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골반을 그릴 때는요, 요 골반의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연결.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요 앞쪽에 있죠.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요 기울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 자, 일단은 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모습은요. 앞쪽에 있는 거는요, 얘 기준으로 요렇게 그냥 요렇게 요 사타구니 있죠. 요 사타구니가 약간 사타구니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하고, 요 앞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다리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 사다리꼴이 요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엉덩이가 이렇게 커버가 되게끔, 자, 요렇게 해서 만들면은, 자, 요런 모양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골반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요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요 엉덩이의 각도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딱 꺾여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골반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항상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튀어나온 어떤 특징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줬을 때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각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길이를 설정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도 일자로 툭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꺼내 주세요. 왜냐면 앞쪽은 요런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랑 똑같은, 거의 똑같은 길기로 가서 반대쪽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사다리꼴의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만 가주시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일단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럼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가서 요 옆모습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근데 이 옆모습 체크를 할 때, 자,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요 골반에 튀어나온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랑 튀어나온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얘랑 똑같은 정도의 기울기로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얘는 요 골반 자체가 아니라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그 대퇴골이라고 하는 다리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 골반과 요 엉덩이의 기울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위치를 찾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자, 오, 배가 꾸물꾸물해요. 두유 먹었더니 약간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골반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역순으로 한다면 얘를, 자, 만약에 여기다가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리고,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리를 붙일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가 골반에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골반에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약간 안쪽 중간쯤에서부터 이렇게 접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엉덩이는 요 동그라미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으로 연결되니까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볼록 그냥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서 무릎 그리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꼬운 다리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끝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 그냥 허리를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요거는 뭐 그냥 익숙하게 그리시는 각도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역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고 엉덩이 부분이 약간 더 뒤쪽으로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각도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하나의 골반 도형을 그렸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그려진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크게. 근데 요 뒤쪽에서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뭐 요 부분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여기에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장 간단하게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 그냥 적당히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똑같죠, 그쵸? 여기에 허리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뭐 조금 도형의 기울기랑 그 도형의 모양이랑 요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표지점, 지표점으로 활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부학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체 도형화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인체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인체를 그리고 나서 더 사실적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약간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인체 도형화만 그렸을 때는. 근데 인체 도형화뿐만 아니라 이제 인체 공부도 도형화를 하시면서 병행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표현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체를 그렸을 때 어디를 랜드마크로 할 것인지 어디를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지표로 만들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해부학과 인체 도형화는 사실상 같이 갈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도형화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도형화 공부가 좀 진행이 많이 됐다. 저는 이제 도형화로 사람을 어느 정도 그리고 인체 구도를 어느 정도 그려요, 선생님.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도형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해부학을 겸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닫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형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뭔가 골반의 위치나 아니면 골반이 돌아가는 모양이나 아니면 골반이랑 다리가 붙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